우리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네. 어떤 집을 갈아타고 싶어요?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당연하잖아요. 더 좋은데. 당연하지. 강남에 살아도 예를 들자면 네. 개포에 사시는 분은 반포로 갈아타고 싶은 거고요. 잠실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 네. 서초구나 강남구로 오고 싶잖아요. 네, 네. 누구라도 똑같은 마음인데 그럼 오히려 좀 1주택자인 분들도 네. 고민이 많거든요. 고민 왜냐면 많죠. 내 집도 잘 안 팔리고. 그런데 난 가고 싶은 데는 저기 있고. 네. 근데 이번에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고 오른 거 마찬가지니까 갈아타려는 수요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사고 판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고 팔고 사야 되겠죠? 팔고 사야죠. 1주택자들이 원칙이 있잖아요. 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원칙. 네. 상급지로 갈아탄다. 그렇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팔아야 될 이유 뭐 퇴직을 했다든지 네. 뭐 어떤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인데 자 갈아탈 때는 팔아도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걸 하냐면 자 실수요자예요. 네.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먼저 잡은 거예요. 상급지. 먼저 잡고. 네. 아. 작년까지는 이게 먹히죠. 네. 왜? 먼저 잡고 내 집을 좀 늦게 팔면 어떻게든 올랐으니까. 오르니까. 네. 근데 지금같이 거래 절벽 상황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죠. 샀는데 내 집은 안 팔리고 네. 샀는 집도 안 올라. 그리고 잔금일은 다가오고 네. 그러면 이제 내 집은 급매물로 진짜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이런 매물들은 진짜 급매물이 나오고요. 아, 최근에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집어 던지지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은 일단 지켜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잡고 갈아타는 거는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작년까지는 괜찮았지만 위험한 전략이고요. 내 집을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내 네. 집은 올랐으면 좋겠고 네. 내가 사고 싶은 갈아타고 싶은 집은 좀 떨어지면 좋은 게 그 솔직히 갭이 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네. 현실은 반대거든요. 반대예요. 우리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네. 어떤 집을 갈아타고 싶어요?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더 당연하잖아요. 좋은데. 당연하지. 강남에 살아도 예를 들자면 네. 개포에 사시는 분은 반포로 갈아타고 싶은 거고요. 잠실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 네. 서초구나 강남구로 오고 싶잖아요. 네, 네. 누구라도 똑같은 마음인데 자, 내 집이 조정이 더 될까요? 나보다 더 좋은 집이 조정이 더 될까? 근데 또 많이 오른 거 비싼 게 더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그건 완전 분들 하락장이 들어왔을 때. 완전 하락장일 때. 본격적인 하락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 논리가 될 수는 있죠. 30억 오른 집이 같은 10%가 떨어져도 내 집은 20억이라면 하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본격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그렇죠. 바라본다면 어차피 갈아타기로 마음 먹었다면 결국 내 집이 네. 상급지보다는 좀 약하니까 적어도 내 집은 팔고 갈아타는 게 좋겠다. 대신 실시간으로. 네. 거의 동시에 갈아타는 느낌. 동시에 갈아타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팔고 기다렸다가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네. 굉장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좀 네. 떨어져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아요. 네네. 그냥 사면 사고 그냥 편하게 일하다가 네.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떨어지면 못 사고 떨어지다가 또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은 그냥 속 편하게 팔고 갈아타고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일상에 충실하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네. 하긴 그 내 집을 싸게 안 팔면서 남의 집을 싸게 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건 이게 욕심쟁이. 시기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욕심쟁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뭐 갑자기 GTX 신설역이 갑자기 생겼어. 막 그건 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막 치고 올라가는데 다른 데는 주춤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몇이나 있겠냐. 그렇죠. 웬만한 지역들은 다 같이 비슷하게 가니까. 살다 보면 또 운이 붙을 수는 있잖아요. 운 좋게 뭐 내 집을 팔고 샀는데 거기에 뭐가 또 호재가 생긴다든지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운이 달라붙는 경우고요. 모든 경우를 다 운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거래량이 아주 극도로 낮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내가 사고 싶은 상급지보다는 좀 내가 상대적으로 좀 하급지로 치면 굳이 그럼 내 거 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이런 않죠.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팔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일단 판단을 해야죠. 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알아봐야죠. 내 집이 얼마에 팔릴지는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네.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걔도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래서 네. 얼마면 살 수 있는지 내 집은 얼마에 파는지를 판단해서 진짜 사고 싶은 집이 좋은 급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네. 나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급매물로 팔아야죠. 근데 사람 마음이 내가 사고 싶은 집은 10% 떨어진 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인데 18억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내 집은 15억이에요. 내 집은 5천만 원만 조정해주고 싶은 거야. 그거는 욕심쟁이죠. 똑같은 10%면 같이 10% 빼라. 저는 그게 최소한. 그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집어 던져야 되고요. 부동산한테 물어봐야죠. 야 진짜 얼마에 팔 수 있냐. 예를 네. 들어서 팔 때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반드시 좀 확인 좀 해라. 네. 가격만 떨어뜨린다고 대수는 아니고요. 실제로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 받았는데 안 팔린대요. 3주택인데 너무 힘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춰야 될까요? 막 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묻지 마시고 현장 부동산한테 첫 번째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물고기가 좀 있느냐. 부동산한테 방문해서 매수자가 있느냐 적어도 그러면 내가 가격 조정을 해주면 너 팔 수 있냐 언제까지 팔 수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들이 한 3군데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네. 방법이 없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2달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라고 하면 가격 떨어뜨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고요. 팔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가격이 문제일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매물 최저 매물이 얼마 정도냐를 체크를 해서 나보다 더 저렴한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걔보다 더 저렴하게 파느냐 아니면 네. 기다렸다가 걔 다음 차순위로 파느냐 정도는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갈아타고 싶은 매물이 얼마 정도고 네. 내가 팔고 싶은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실제로 매수자가 좀 달라붙는 상황이냐 어느 정도는 있느냐 그리고 나와 있는 최저 매물이 얼마냐 네. 최저 매물이 있는데 내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는 없잖아요. 매수자 마음은 그러겠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집은 10억이다 15억이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3억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나간 13억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렇게는 네. 못하겠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한 5천만 원 저렴한 급매물이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2억 저렴한 게 나왔어. 네. 그럼 나는 1억 떨어뜨려서 파는 거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지 무조건 안 팔리니까 나 집 1억 2억 더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네. 자기 집 자기 가치 자기가 다 떨어뜨리는 네. 거죠. 아, 최근에 제 그 뭐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도 한 그 강남권에 있는 건데 꽤 많이 깎아서 팔았어요. 네. 한 2억 정도 이상. 네네.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아니 요번에 이제 양도세도 감면해주고 하는 것들 계산해 보면 네. 이 가격에 파는 게 훨씬 낫다. 어. 이번에 팔고 정리하고 이걸 뭐 다른 거 하려고. 잘하셨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이걸 팔아서 현금화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막 타이밍을 막 계속 재고 막 그렇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할지 고민해야죠. 현금화해서 돈 들고 있으면 답이 나오나요? 뭔가 다른 걸 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네. 돈 좀 들고 있고요. 돈이 생기면 꼭 나갈 일이 아, 꼭 돈이 이게 그럴 수 줄어들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꼭 저는 꼭 전략 먼저 좀 세워라. 아. 뭘 갈아타든 네. 꼬마 빌딩을 투자하든 아니면 땅에다 투자하든 뭘 네. 하든지 간에 전략을 세운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걸 현금화해야지 불안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현금 가지고 있다가 3년 기다렸다가 살래.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갑자기 생각난 어떤 그 댓글인데 네. 완전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출도 별로 없으신데 네. 신축이라서 좀 불안하다. 왜 그러냐면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걸 좀 재건축으로 확실하게 아. 안전하게 좀 가놓는 거 어떠냐. 자기 몸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정을 생각하잖아요. 약간 좀 약간 투자 마인드로 약간 좀 투자 마인드 네, 돈을 더 벌고 싶다. 덜 잃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덜 잃기를 원해요. 더 벌기를 원하냐. 뭐 둘 다겠죠.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어렵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신축이 저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아. 게 물론 신축도 가격은 떨어지죠. 네. 조정기가 들어오면 하락장이 들어오면 신축이라고 뭐 용가리 통뼈는 그렇죠. 아닌데 신축은 전세 레버리지가 좋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 이상은 거주 수요가 높으니까. 버텨주. 아니 새 아파트에 네. 살고 싶은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네, 돈 네.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 15억, 뭐 18억 정도 네,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 30% 제가 아까 고점 대비 30% 이야기했는데 30% 이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전세가 50에서 55%가 되는데 네. 집값이 빠지면 거의 그 정도까지 전세가 그 이하는 못 빠질 7, 거거든요. 80% 아무래도 가장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는 새합 신축은 전세가 굉장히 높기 전세가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에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상승장일 때는 좋죠. 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오르는 거는 사실인데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가 10% 20%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30억이어도 전세가 18억 있는 아파트가 안전할까요? 전세가 5억 있는 아파트가 안전할까요? 아 그렇죠. 떨어지는 아무래도 전세가 폭을 높은 게 그리고 안전하고. 그러면 전세가 5억이면 30억짜리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면은 나머지 돈을 내 현금으로 다 밀어 넣거나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리스크에 취약하죠. 네. 우리 2012년도 11년도 본다면 그때 많이 빠진 아파트들은 50% 정도 빠졌거든요. 강남에서도. 네. 어떤 아파트냐? 개포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 추진하다가 네. 2010년도에 개포 1단지 13평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1억 12억 정도 했거든요. 그게 2011년도에 8억까지 떨어졌고요. 2012년도에 5억
몇천까지 떨어졌는데 50% 정도 반토막 났죠. 네. 2년 만에. 왜 많이 떨어졌을까요? 전세가 9천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인데 집값이 오르면 대출 이자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버틴단 말이에요. 그 버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네. 어떻게든 버티는데 희망이 없어졌을 때 집값은 떨어져요. 그렇죠. 10억 가던 게 11억 가던 게 8억까지 떨어지면 대출 이자는 계속 내죠. 네. 마음이 어떨까요? 옆에 막 공급도 막 늘어나고. 속마음은 그런 생각이 네. 들죠. 야 조졌다. 나 어떡하냐? 음. 나 물렸는데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 그게 1년 더 지나가면 이제 집어 던지게 되거든요. 안 되겠다. 탈출해야겠다. 안 팔리니까 6억, 5억까지 떨어져서 던지게 되는데 네. 그게 레버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만약에 전세 끼고 샀다면 저는 큰 문제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금융위기 직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공급 많을 때도 신축들은 잘 버티더라고요. 신축은 잘 버텨요. 많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기 음. 침체기가 온다면 오히려 신축이 잘 버틴다. 오히려 신축에 살다가 네. 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안 오면 어쩔 수가 없고요. 만약에 다시 대세 상승이 되면 신축도 오를 거잖아요. 네. 신축도 오르고요. 만약에 본격 조정장이 가면 재건축 재개발이 좀 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때 빠질 때 갈아타든지 하나 더 사든지 해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이제 공급 많은 지역들을 네. 이제 살려는 분들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의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공급 많은 곳들은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다주택이라면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라면 네. 주택 수를 좀 정리를 하든가 음. 만약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라면 어쩔 수가 어쩔 수 없겠지만 없지만.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는 주택 수는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3주택 정도 가지고 네. 있다면 저는 단기간에 반등 안 칠 것 같거든요. 음. 좀 여러 가지 상황, 금리라든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네. 이게 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저는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은 좀 줄여서 좀 버티는 전략 다 팔지 마시고요. 네네. 무주택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3주택이라면 2주택 정도는 가서 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또 않을까. 양도세도 좀 감면해주고 양도세 있으니까. 감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뭐 게 내년 좋겠고. 되면 인천이 또 엄청나게 좋아질까 인천 대구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물량이 다 소화가 돼야 되고 또 시장 상황이 네. 규제 지역도 완벽하게 풀려야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정책과 좀 맞물려는 있죠. 혹시라도 내가 팔았는데 규제가 다 풀려서 갑자기 풀어서. 그건 또 뭐 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럴 수는 있잖아요. 6개월 만에 단기 조정을 지나고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3년 갈 수도 있잖아요. 3년이 갔을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을까? 3년, 5년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저도 이제 이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를 생각은 이제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안 오르거나 뭐 내릴 때 버틸 수 있냐를 가지고 따지면 그렇죠. 좀 판단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난 대출이 하나도 없어. 다 네. 전세 끼고 내 돈 주고 투자하고 뭐 대출도 없고 네. 종부세 별로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감당할 능력이 되거나 나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여서 종부세 네. 대상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존버하는 거죠. 3년 5년 그러니까. 한번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 또 오르겠지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팔 때 제가 팔았다가 오르면 어떡해요? 막 이걸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팔면 사실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네. 똑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아, 내가 초에 고점에 팔고 싶어. 나 정말 잘 팔았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내 집을 산 사람도 또 네. 이득을 봐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팔면 손해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오르잖아요. 그랬죠. 사실은. 장기적으로 네. 보면. 근데 단기로 보면 이제 네. 조정장이 올 수는 있는데 그 단기장에 내가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를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팔고 나서 오를까를 걱정하면은 이제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그거는 진짜 답 안 네, 나옵니다. 제가 그런 봐도, 고민을 안 하셔야 돼요.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안정적인 접근해야 상황이냐, 그거를 가지고 내가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올라갈 것 같아도 정리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팔았는데 그 집값이 오르면 네. 그거는 진짜 아,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아니고요. 무주택에는 1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들 중에서 3주택이 있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올라. 네. 그럼 그걸 배아파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2주택이 올랐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나 혼자만 그냥 난 돈 벌고 나만 이득을 봐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은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